러시아에서는 민간인이 탱크를 운전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작품을 지키는 고양이들이 있으며 한때 맥주를 음식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레이스 소곡 금지, 보수를 보드카로 지급하는 것, 영하의 온도에서 얼음 목욕을 하는 것, 그리고 한 남자가 87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더하면 놀랄 준비가 되셨나요? 러시아의 이상하고 독특한 면을 함께 살펴보죠. 1. 러시아의 알코올과의 관계. 러시아는 오랫동안 알코올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물 대신 알코올로 이루어져 있다는 농담이 있지만 그 수치는 한때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2010년까지 러시아에서는 맥주가 알코올로 간주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음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하에 변화했으며 정부는 전국적인 알코올 남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러시아인들은 매년 한 사람당 평균 18리터의 순수 알코올을 소비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당 50캔 이상의 맥주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매년 약 5만 명이 알코올 관련 원인으로 사망하며 러시아 남성 중 4명 중 1명은 55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비교하자면 미국에서는 약 10%, 영국에서는 단지 7%입니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약 64세였습니다. 국가 음료인 보드카는 기쁜 날이나 슬픈 날 모두 등장합니다. 2000년대 90년대의 경제 혼란 속에서 일부 학교와 기관은 인플레이션과 부족으로 인해 보드카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상황은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평균 알코올 소비량은 연간 10.3리터로 줄어들었고 이는 더 엄격한 법률과 공공건강 캠페인 덕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복잡한 알코올 역사와의 관계는 여전히 놀라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알코올과의 관계가 독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마을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특별한 출생 기록. 러시아는 지리적으로나 가족 규모 면에서 광활함으로 유명합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록 중 하나는 18세기 이바노보 지역의 쉬야 마을에 살았던 농민 표도르 바실리예프에서 비롯됩니다. 모스크바 정부에 제출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표도르의 첫 번째 아내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무려 69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에는 16쌍의 쌍둥이, 7세트의 삼둥이, 4세트의 사둥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약 40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표도르는 두 번째 아내와 함께 18명의 아이를 더 낳아 총 87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유아기를 넘겼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 중 일부가 자신의 가족을 가졌다면 재회는 단순히 집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 광장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특별하여 오늘날에도 연구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라고 하면 러시아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털로 덮여 있고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3. 러시아 해군과 박물관의 고양이들. 러시아에서는 고양이조차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이상의 존재인 러시아의 고양이들은 존경받는 일꾼으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군함에서 말이죠. 수세기 동안 고양이는 해군 선박에서 필수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선원들은 이 고양이들이 행운을 가져다주고 나쁜 날씨를 감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해군 승무원들은 해양 전통의 일환으로 고양이를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 일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은 역사적인 겨울 궁전 안에 위치하며 약 70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300만 점 이상의 예술작품을 설치류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표트르 대제가 네덜란드에서 큰 고양이를 가져와 그의 나무로 된 겨울 궁전에 두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딸인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 황후는 고양이가 쥐를 쫓아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고 공식적으로 궁전의 왕실 보호자로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에르미타주는 이 유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잘 먹고 수의사 치료를 받으며 심지어 전 세계의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박물관 직원들은 고양이들을 위해 별도의 보도 비서가 필요하다고 농담할 정도입니다. 러시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더 궁금하신가요? 이제 당신의 숨결도 공중에서 얼어붙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4. 지구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 오이мя콘. 오이мя콘은 러시아 사하 공화국의 외딴 마을로 지구에서 가장 추운 영구 거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디기르카 강을 따라 위치한 이 마을은 톰토르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으며 2033년 2월 6일에 영하 67.7도로 기록된 북반구에서 확인된 최저 기온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차가운 공기를 가두어 온도 역전을 만들어내며 산꼭대기가 계곡보다 따뜻한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은 9월부터 4월까지 지속되며 평균 1월 기온은 종종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00명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영구 동토층을 녹이지 않기 위해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엔진이 얼지 않도록 차는 종종 켜놓습니다. 수도 시설은 극한의 추위에서 얼어버리기 때문에 물은 손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농업은 불가능하므로 식단은 술록과 말, 고기에 의존하여 따뜻함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심지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얼어붙은 땅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워야 합니다. 이 생활 방식은 사진작가 아모스 체풀에 의해 포착되었으며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중 하나에서의 삶의 가혹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회복력이 추위를 이겨내는 곳입니다. 이제 군사 등급의 차량과 일상 운전자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러시아에서는 그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취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여러분을 위해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5. 민간인이 탱크를 운전하는 것. 러시아의 특정 지역에서는 거리에서 탱크처럼 보이는 차량을 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탱크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2,000대 이상의 탱크가 있습니다. 또한 비무장 군사 차량을 민간인에게 판매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일단 퇴역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러한 기계들은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일상 용도로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장갑차를 보거나 시골 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아마도 민간인이 소유한 차량일 것이며 오프로드, 낚시 또는 탐험 여행에 사용됩니다. 인기 있는 예로는 브르뎀투라는 소련 시대의 수륙 양용 정찰 차량이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이를 바퀴 달린 낚시 오두막, 이동 사무실 또는 험준한 탐험 캠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민간 버전의 브르뎀투는 일반적으로 약 200만 루블, 즉 약 22,000달러에 해당합니다. 더 이상 로켓을 발사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여행을 계획할 때 어떤 것을 챙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 소국 금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는 합성 섬유로 만든 메시와 네이스 속옷의 수입과 판매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공건강 문제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시행되는 섬유 안전 기준에 따르면 판매되는 모든 속옷은 최소 6%의
수분 흡수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네이스와 메시란제리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합성 섬유는 약 3에서 3.6%만 흡수하여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러시아의 의료계는 합성 속옷에 대한 우려를 오랫동안 제기해왔으며, 이는 수분을 가두고 통풍이 나쁘며 위생 및 피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접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국은 공공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금지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수입에도 적용되므로 이 지역의 상점에서 이러한 품목을 합법적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또는 카자흐스탄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면 면 속옷을 챙기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네이스나 메시란제리를 가져오면 세관에서 눈살을 찌푸릴 수 있으며 공항에서 지연이나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와 규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나라에서 심지어 당신의 여행 가방도 규칙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람들이 어떤 속옷을 입는지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이 현명한 일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상한 일인지요? 7. 여름 목욕 전통.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서는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사이로 떨어지면 두꺼운 스웨터와 털이 있는 재킷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러시아는 전혀 다릅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보통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일 때 많은 러시아인들이 수영을 하러 나갑니다. 이 관습은 매년 1월 19일 정교의 세례식 축제 동안 가장 유명하게 관찰됩니다. 매년 러시아 전역에서 수천 명이 얼어붙은 호수와 강에 모여 얼음에 십자 모양의 구멍을 뚫습니다. 그런 다음 한 명씩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데 이는 스포츠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들은 정교의 사제에 의해 축복된 물이 영혼을 정화하고 다가오는 해 동안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스릴을 위해 참여하며 이는 개인의 의지와 인내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 지침을 준수하는 한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두었든 아드레날린에 의해 움직였든 이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전통은 러시아의 가장 상징적인 겨울 의식 중 하나가 되었으며 세대를 초월하여 전국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이제 얼어붙은 호수에서 도시 거리로 러시아에서 차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좋은 습관이 아니라 법이라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8. 더러운 차 벌금. 러시아 체랴빈스크시에서 차량이 너무 더럽거나 특히 번호판이 읽을 수 없을 경우 약 22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나치게 더러운 차량을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더러운 앞휠이나 창문은 운전자의 가시성을 줄여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단속이 더 엄격합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더러운 차는 도시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겨울과 봄철에 러시아 도시의 세차장은 항상 바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차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식 또는 고정 세차 서비스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도로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더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현지 러시아 신문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동의했습니다. 번호판이 명확하게 읽히지 않으면 세차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염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러시아에서는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왕실 정책이었습니다. 9. 우수염 세금. 1698년 표트르 대제는 다소 특이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외교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러시아 사회를 현대화하여 서양의 관습을 반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목표 중 하나는 전통적인 긴 수염이었습니다. 표트르는 대부분의 서유럽 남성들이 면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염이 구식이고 세련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대대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수염을 유지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수염 세금을 발표했습니다. 수염이 길어질수록 세금이 더 높아졌습니다. 세금을 낸 남성들은 수염은 불필요한 부담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특별한 토큰, 구리 동전을 받았습니다.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세금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가장 기괴한 역사적 법률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현대 기관이 수염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수염은 전국에서 자유롭게 기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당신은 지불할까요? 아니면 반대할까요? 당신이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수염을 위해 면허증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0. 구급차 택시. 두바이와 같은 도시들이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비행택시를 실험하는 반면 러시아는 훨씬 더 비범한 경로를 택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도시 중 일부에서는 도로가 최대 10개 차선으로 확장되며 교통 혼잡이 매일의 고충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개인 구급차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구급차와 법 집행을 위해 예약된 긴급 차선에서 이 개인 차량들은 고객을 도시 교통 속으로 데려다주며 사이렌을 울리고 불빛을 깜빡이며 속도 제한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이 관행은 불법이지만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기타 주요 도시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일부 사람들이 개인 차량을 구급차처럼 변형하여 장식과 불빛으로 위장하여 우선 차선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교통경찰은 이러한 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무작위 단속 캠페인을 가끔 실시합니다. 2019년에는 언론 보도와 온라인 광고에서 일부 회사들이 약 $65에 이른바 구급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 이야기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응급 차량이 바퀴 달린 지위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 너머에는 고대 북극 전통이 여전히 공동체와 생존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11. 추크치 관습. 추코트카는 베링 해협을 건너 알래스카와 마주하고 있는 외딴 북극 지역입니다. 이 얼음 땅은 추크치와 유픽과 같은 원주율 민족이 살고 있으며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수세기 동안 생존해왔습니다. 그들의 많은 독특한 전통 중 하나는 외부인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환대의 형태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부 추크치와 유픽 공동체에서는 손님을 환영할 때 방문객에게 음식, 숙소, 때로는 가족 구성원, 심지어 아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벼운 친밀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고립되고 상호 의존적인 사회에서 신뢰, 존중 및 사회적 유대의 표시였습니다. 이 관습은 항상 자발적이었고 상호 동의에 기반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 지역을 방문한 초기 민족학자들은 이를 현장 연구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북극 문화에서 여성들은 제공자, 의사 결정자 및 공동체 리더로서 중심적이고 존경받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가치는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하며 개인 생활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 공공의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관습 중 대부분은 발전하거나 사라졌지만 극한의 조건에 적응하는 문화의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러시아는 그 광활하고 얼어붙은 가장자리에 있는 삶의 다양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며 러시아의 지하철역이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매료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12. 궁전처럼 보이는 지하철역. 전 세계 대부분의 지하철 시스템이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1930년대에 요제프 스탈린의 지휘 아래 구상되었으며 단순한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궁전으로 건설되어 소련 국가의 힘과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비전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역들은 대리석 기둥, 화려한 샹들리에, 손으로 놓은 모자이크, 그리고 세밀한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어 일상적인 통근을 박물관을 걷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각 역은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콤소몰스카야 역에서는 바로크 스타일의 천장과 러시아 군사 승리를 기념하는 모자이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플로시차드 레볼류치는 농부, 엔지니어, 운동선수, 군인 등 소련 노동자들을 기리는 청동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소련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뛰어난 점은 예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역들은 지하 깊숙이 건설되어 전시대의 전쟁 시 폭격기 대피소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구조에 엮인 전략적 보호층입니다. 2025년으로 돌아가면 모스크바 지하철은 300개 이상의 역을 포함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크고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관광객, 역사학자, 건축가들은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 역사와 디자인을 경험하기 위해 이 역들로 몰려듭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